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준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이제 이런 어떤 배경도 다르고 그게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즉 서로 다른 어떤 배경,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할 때 마찰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러한 이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이 존중을 하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화, 내게 익숙한 게 더 낫다라는 이런 지나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상대방하고 이 화합,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상담할 때 어떤 부인이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렇게 조용하고 책이나 읽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뭔가 막 왁자지껄 말이 많대요. 그러고 툭 하면 화투 치자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좀 천하다는 뜻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도 이제 화투를 칠 줄 모르겠는데 그 화투 치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그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조용히 지라는 게 그 다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당신은 은근히 그거를 고급이라고 여기는데 진정으로 고급이 뭐냐 이거 우리 생각해 보자. 자, 저는 우리가 이제 수도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미라고 봐요. 일단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땡기고 그립고 함께 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이 재미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놀이문화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독서를 하는 것보다도 화투라도 치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이게 좋다. 그래도 제 앞에 앉아있던 부인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잘 수긍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았던 부인이 자기네 친정은 이제 딸들이 많은데 그 어머님 아버님이 막 이제 이게 딸들 사위가 모이면 화투판을 벌린대요. 그래서 막 시끌시끌하게 놀고 애들은 또 애들끼리 막 뒤엉켜서 막 놀고 이렇게 하는데 시댁은 특히 이제 명절날 차례가 끝나고 나면은 서로 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차례 준비하느라고 피곤했다는 뜻이 잠을 자거나 조용하게 서로 멀뚱멀뚱 쳐다본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시댁 분위기랑 친정 분위기가 이제 다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이 시댁에서 이제 차례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느지막하게 시어머니가 자 친정에 가봐라 그러면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면은 그때부터 자기 남편도 시댁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친정에 가면 막 법석을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이랬는데 애들이 조금씩 크니까 애들이 차례 끝나자마자 막 빨리 애가 집에 가자고 애들이 막 졸르더래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가만히 있어라 이제 민망하니까 가만히 있어 하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 손주들이 하도 빨리 가자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래 됐다 가봐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친정을 봤더니 뭐 다른 제부 뭐 동생들이 기다렸다는 뜻이 막 어울려서 화투를 하고 치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막 시끌벅글 놀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친정 부모님이 아주 이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를 이렇게 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인이 참 이
조금 민망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시댁 그 사람 사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서 이 자기는 조용하게 책 읽는 거 좋아한다라는 거 말한 이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비로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재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응? 자,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상반되게 보일 수 있는 예를 하나 또 제가 들어드리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게 들은 부인이 저한테 와서 수심에 가득 차갖고 이거를 어쩌면 좋냐 그래서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 아들 며느리가 이 발을 끊고 집에를 오질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편, 응? 자기 남편하고 아들이 한판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붙은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아들이 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라이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시아버지 생신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이 집에 보니까 이렇게 썰렁하고 뭐 생신 때도 서로 축하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썰렁하게 밥이나 먹고 시어머니 생일을 그렇게 보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는 며느리가 에이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갖고 시아버지 생신 때 이제 막 음식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좀 법석을 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는 자기 딴에는 잘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시아버지가 이게 까다로운 분인 거예요. 그거를 며느라기가 이제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했으면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거를 건방스럽게 잘난 척한다고 이렇게 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자기 딴에는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면박을 받으니까 그만 무안해서 눈물을 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이제 거기서 폭발을 한 거예요. 응? 아버지는 말이야 늘 이딴 식이다 이래갖고 아버지에게 이제 자기 부인을 두드려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까칠한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시라고 하면서 이 두 남자 간에 이제 옥신각신 이 큰 소리가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영감을 뜯어 말리고 이 며느라이는 며느라이대로 막 남편을 뜯어 말리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 아들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집에를 가고서 이제 연락을 끌었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됐느냐, 그래 됐느냐. 자, 응? 그래서 지금도 아들이 싱거리면서 저러고 있는데 한번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한번 데리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지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어머니 싫다 이 소리를 못했는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길 왔어요. 그래서 왔길래 제가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이야기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거기에서 자기네 친정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친정 부모는 굉장히 수평적이었고 이런 기념일날 그냥 지내지 않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우위에 놓고 그거를 자랑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이거구나 아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인이 드러내놓고 말을 한 거는 아니지만 친정 문화는 굉장히 재미있고 수평적이고
무슨 말이든지 잘하고 아주 이렇게 왁자지껄 밝고 그러는데 이 시댁에서는 서로 민숭민숭 서먹서먹 하니까 이제 뭔가 이거를 개선해 보겠다고 야심차게 도전을 했는데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면은 그게 좋든 나쁘든 시댁의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지 뭘 그렇게 와서 설쳐 쌀드냐 이렇게 해서 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갈등의 물꼬를 틔울 사람은 며느리인 것 같아서 그 며느리를 아주 달랜 거예요. 그래, 당신이 애썼다, 애썼고 그렇기는 한데 누구든지 자기의 문화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대방이 조금 아래로 내려다보면 기분 좋겠냐. 당신 입장이라면은 누가 와서 아주 으스대고 자기 거를 고급으로 여기고 당신에게 영향 미치려고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설사 그 어른들이 틀렸다 하더라도 이 젊은이로서 이게 조금 다소곳한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남편을 잘 구슬러서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 고개를 먼저 숙여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어른은 잘했든 못했든 이미 굳을 대로 굳어서 좀처럼 이 유연하지 못하고 먼저 사과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이 지닌 한계인 줄 알고 당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라. 그래서 나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강자다. 그런 사람이 더 유연한 거다. 이렇게 부인을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엔잎 송사라고 이 부인이 가서 이제 남편에게 자꾸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아버지의 그런 강한 성격, 찌지 누르는 성격, 까칠한 성격 이런 거에 진절런더리가 난다고 시끄러워. 네가 관여할 일 아니야. 이제 자꾸 이렇게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 부모에 대한 양가 감정이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둘이 부모님께 가서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도 미안하다 이 소리 안 하더래요. 하도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남편이 이 부인에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자기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뿔난 마음으로 뻣뻣하는데 이 부인이 또 중간에서 그렇게 유순하게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관여할 일 아니야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 부인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더라는 제가 뒷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문화라는 거는 재미있게 서로 어우러지는 게 참 좋은 문화라는 걸 우리가 알고 홀로 우아하고 적적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자는 얘기예요. 또 그렇지만 이제 익숙한 자기 문화가 그 재미있는 자기 문화가 더 낫다라고 여기면서 그 며느리처럼 그런 또 실수를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 일단 서로 존중해주고 서서히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너무 갑작스럽게 접근하는 거는 자칫 상대방에게 이게 뭔가 좀 소홀히 취급받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이게 화합, 조화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